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건립과 발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목차로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독립의 과정과 독립, 남북전쟁, 냉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독립의 과정과 독립까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잘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발견했고, 1942년 콜럼버스는 에스파냐 제국 이사벨 여왕의 원조를 받아 정확히 인도를 찾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죠. 근데 콜럼버스는 쿠바 쪽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이 인도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콜럼버스의 항해로죠. 1차 항해 갔고 2차 항해, 3차, 4차 항해까지 참 많이도 갔죠. 그런데 여기 인도라고 믿은 게 조금 에바인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화, 드디어 유럽의 정복자들이 각국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대상이 아메리카 대륙이 된 것이겠죠. 1607년 영국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제임스타운은 그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미국의 시초가 됐고, 그리고 영국은 그 이후로 13개의 식민지를 추가로 건설하며 자치적인 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영 제국의 영토는 한 이 정도 됐고, 프랑스의 영토는 훨씬 넓었죠. 에스파냐는 남아메리카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고, 프랑스도 조금이나마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의 과정과 독립. 미국은 드디어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죠. 우리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나라가 대영제국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모든 식민지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했어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이에 반발한 미국의 시민들은 19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벌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동인도 회사가 파는 홍차에만 세금을 안 먹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반발하여 미국인들이 인디언으로 변장하고 배에 올라타 홍차를 모두 바다에 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로 영국은 그에 대한 미국에게 보복을 준비했고 드디어 13개의 식민지와 대영제국 간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4년 13개의 식민지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드디어 독립을 이루게 됐고 13개의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마침내 미합중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미국의 영토 확장을 보면요. 미국은 독립 이후로 영토 확장을 시도했죠. 이렇게 꿀땅이 많은데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게 미국의 영토의 두 배가량 되는 영토를 1,500만 달러에, 단돈 1,500만 달러에 바로 사들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까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7년 전쟁을 했댔죠. 그래서 영국도 과도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프랑스조차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얼른 돈을 번 생각으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미국에게 엄청난 크기의 땅을 엄청난 헐값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2차 독립전쟁, 말만 독립전쟁이지 사실은 그냥 전쟁을 한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영국은 미국의 상선을 약탈하고 파괴했어요. 당연하죠. 자기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해버리니까 짜증났겠죠. 그리고 인디언들 배후에서 미국 막 뒷담화를 까가지고 인디언들과 미국의 사이를 막 벌려놨어요. 그래서 이거에 양심을 품은 미국이 1812년 2차 독립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이 막상 일어나니까는 미국의 워싱턴 DC 수도가 불타는 등 나름 치열한 전쟁이었지만 별다른 승자가 없이 전쟁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천하의 대영제국한테 지지 않은 강한 나라라는 뭐 생각이 박혀서 유럽의 나라들도 미국을 더 이상 얕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는 고립 정책을 선언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럽의 간섭을 반대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후 미국은 유럽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서쪽으로 통치권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까 쉽게 서쪽으로 넓힐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부 개척을 열심히 하면서 인디언들의 피해도 막심했는데요. 1830년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임기 동안 많은 인디언들이 강제 이주당하거나 학살되었어요. 왜냐면 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을 아주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많이 죽이거나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앤드류 잭슨은 인디언 이주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인디언은 그냥 이주해버린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거는 아주 인디언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리고 인디언들을 원래 여기 아래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 여기서 원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뉴올리언스 쪽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이 인디언들을.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은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서 인디언들은 아주 미국에 대해 반감이 매우 컸겠죠. 그리고 이 인디언들을 이끌던 블랙호크 추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맞서 인디언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도 아주 열심히 싸웠던 분이고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대통령 앤드로 잭슨 앞에 가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다. 하지만 너는 다른 종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위대하신 분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정당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 잭슨 그 인디언 이주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앤드류 잭슨을 반대하는 휘그당, 앤드류 잭슨을 찬성하는 민주공화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양당 체제가 달라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휘그당은 공화당, 민주공화당은 민주당이 흡수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 공화당은 트럼프가 대표적이고 민주당은 이 사람 누구더라? 바이든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멕시코와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사업가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텍사스, 이때는 미국 땅이 아니었거든요, 텍사스가. 거기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많이들 거기 텍사스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나니까 텍사스의 인구 90%가 미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멕시코 땅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인과 멕시코인의 충돌이 잦아져서 근데 뜬금없이 1836년 텍사스 공화국이 생겨나 버렸어요. 정말 뜬금없죠. 이 90%의 미국인이 텍사스 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지만 텍사스에는 대부분 사업가들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생긴 나라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 미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미국은 배후에서 호시탐탐 텍사스 공화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도 본래 자기들 땅이었으니까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1846년 멕시코의 선제 공격으로 미국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텍사스 공화국 그게 세워진 것도 웃긴데 이거를 멕시코가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좀 재밌는 상황이죠. 군인들은 물론이고 시민까지 참여해서 항전을 했지만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 텍사스,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등이 미국의 손에 들어갔어요. 이건 엄청난 멕시코의 손실이었죠. 이 텍사스에서는 대량의 석유가, 애리조나에서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엄청난 관광 상품이 나왔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규모 금광이 나왔죠. 이래서 골드러시라고 하는 대규모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상황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자, 이쪽 서부 지역에 엄청나게 자원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드도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엄청 많이 모여 있죠. 자, 미국의 남북전쟁.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